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여러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식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청와대 참모들이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하향 안정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정부가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지금 이제 수혜가 나게 되면 신선식품과 같은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는 굉장히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강남 4구에는 40만 원가 있고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얘기부터 좀 차분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네. 여기 보이는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까지 나서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집값 안정 발언은 틀리지 않았다. 우리의 부동산 정책도 앞으로 이렇게 쭉 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뜨악하게 만들었던 발언,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정책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발언이 어디에서 도대체 나왔을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바로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청와대에서 부동산을 담당하는 두 당국자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대통령에게 올라가서 시장의 생각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이미 너무 올랐습니다.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변동폭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 정도씩 오르던 아파트 값이 이제는 1,000만 원 정도만 한 달에 오르니까 이게 안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강남 4구의 실질적 상승률이 이제 뭐 제로와 가깝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아니면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강남에 진입을 할 필요가 있는 실수요자가 지금 강남에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 3년간 52%가 올랐습니다. 중간 가격이. 아마도 강남은 좀 더 올랐겠죠. 그렇다면은 10억 했던 아파트가 25억이 되고 20억 했던 아파트가 30억이 됐는데 이걸 안정세라고 하는데 누가 과연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 외교안보 정책이나 이런 거는 우리 국민의 삶과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뭐라고 해도 조금 그러려니 하는데, 이 집 문제는 우리 모든 국민이 하루하루 생활에서 체감하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청와대가 얘기하는 게 국민의 마음과 동떨어지면 정부가, 청와대가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여론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참모들이 대통령 발언을 지원 사격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정대 국장, 김상조 실장의 얘기는 이런 거더라고요. 비 피해가 나면은 아무래도 신선식품 같은 뭐 채소, 작물 같은 체감 물가가 폭등할 수 있는 것과 지금 집값의 상황이 비슷하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보기엔 부적절하다 못해서 저는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수해가 나면은 갑자기 수해를 입은 곳에서 채소가 출하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소가 모자라지니까 이제 채소값이 폭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난 2017년 5월 이후에 지난해 말까지 30개월 동안에 무려 26개월간 연속 올랐습니다. 4개월 빼고는 계속 꾸준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폭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 전체 분량도 무려 52%가 올랐습니다. 이걸 가지고 채소처럼 순간적으로 잠시 집이 모자라져가지고 갑자기 모자라서 이게 폭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의도적인 왜곡이고, 정부가 적어도 부동산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급에 맞춰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제대로 했더라면은 잡을 수 있던 걸 못 해놓고 이제 와서 이거를 마치 수해 뒤에 채소로 비유한다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떨까요, 김종욱 교수님? 이호승 경제수석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대 국회 마지막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그 시기 몇 지역의 개발 호재가 발표가 되면서 2달 전부터 시장 불안이 좀 재현이 됐다.
이 말은 어찌 보면 국회에서 법 통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폭등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저 말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국회가 무슨 미래에 벌어질 일을 이미 예측해서 입법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16 대책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몇 가지 개발 호재가 발표되니까 그것이 결합돼가지고 문제가 됐다. 아까 이거 어떻게 미래하고 모든 것도 개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입법으로 만약에 부동산 문제가 잡힐 거라면 저는 예전에 잡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 말대로라면은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던 종합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얘기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잘 몰랐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정부가 예측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금리 부동산 자금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할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한정자산이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들어갈 것은 뻔한 정부가 그것을 예측했어야 되는 거죠.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게 다양한 실효적인 공급정책을 내세워야 되는 거지. 그것이 잘 안 되고 나니까 나중에 국회가 입법을 안 했으니까 안 됐다고 얘기해버리게 되면 예. 그 책이 누가 집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국회가 정책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청와대는 그야말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런 청와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수를 갖다가 입법부에게 국민을 대의한 기관에게 전가한다?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인 거죠. 이 두 명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핵심 참모 가운데 사실 김상조 정책실장은요. 올해 초에도 모든 부동산 정책 수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할 겁니다. 핀셋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야당에서는요, 장혜식 평론가님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지금 뭐 국토부 장관이나 정책실장이나 어쨌든 부동산 주무부처 참모들을 경질 안 한 이유를 꼬집는 게 대통령이 혹시나 잘못된 수치나 잘못된 보고를 받는 건 아닌지, 그래서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거 아닌지,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판단 미스건 아니면 이 정책 참모들의 어떤 잘못된 보고 때문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이 청와대 정책실장 계보를 한번 따져보면 예. 장하성 실장부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김수현 정책실장 그리고 지금의 김상조 정책실장까지 어느 정책실장 하나도 본인들의 정책실장의 어떤 이 임무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책임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각각 물러났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누구 하나 경질하는 게 아니에요. 경질의 어떤 그런 모션을 취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옳다,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장하선, 김수현, 김상조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정책실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신념이 아닌가 싶고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론이 안 좋아진 것도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정책이 아니라 정무 쪽, 김조원 전 수석이나 노영민 실장이나 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처신의 문제로 보고 있지 이게 정책의 문제, 우리가 정책을 잘못 만들었다는 문제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참모 개개인이 처신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고 있는 이상 아마 이 라인을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주경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본질적 정책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도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이고요. 예. 이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두 번째 정책실장이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핵심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부터 이어내려온 이 부동산 정책에 잘못이 없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까지도 틀린 게 아니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경제정책 라인에 대해서도 문책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이 청와대 경제참모들이 집값 상승세 진정되는 양상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에 지원 사격을 하고 다소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렇게 내놓는 근거는 바로 한국감정원이 낸 통계 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의 집값이 얼마나 오른 거냐 질문을 받고 나서 11%가량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경실련에서 발표한 숫자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난 장관으로서는 3년간 얼마나 올랐습니까? 잠깐만 장관으로서는 국가의 기본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어떤 집이 10% 미만 올랐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걸 다 뒤져봐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3년간 국민과 대통령을 속여온 이 가짜 통계의 주범이 누군지 이게 진짜 가짜인지 아닌지 밝혀야 됩니다.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기가 찼다.
수치로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꽤 수위 높은 비판을 했거든요. 이도현. 네네. 근데 분명히 김현미 장관이 지금 얘기했다시피 한국감정원이 국가가 하는 공식 자료라고 했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경실련이라든지 민간 자료 왜 이렇게 격차가 많이 차이 난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격차가 없어요. 그 경실련에서 제기하는 자료는 국민은행하고 그러니까 네이버 SNS죠. 그러니까 그 포털 사이트 부동산 그 사이트에서 나오는 통계를 근거로 하는데 지난 3년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그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52.6%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감정원에서도 똑같은 기준 서울 아파트 중간값 하면은 사실은 그 경실련이 제시한 52.6%보다 조금 더 높은 53%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김현미 장관이 얘기하는 수치가 틀리냐? 김현미 장관이 처음 얘기했던 11% 이건 전국의 그 주택 가격이 오른 수치입니다. 또 두 번째 얘기했던 14% 이거는 서울 전체의 아파트가 오른 수치입니다. 그러나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을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기준을 그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실련도 그걸로 했고 거기에 대한 통계를 물어본 건데 그거는 김현미 장관이 답변을 안 하고 서울 전체 그리고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국민과의 토론에서 우리 정부가 그 부동산 자신 있을 텐다 하면서 안정되고 있다는 건 전국 통계를 갖고 하는 건데 사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사실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그 부동산 시장이 많이 죽고 일부에서는 미분양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국 통계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수도권과 서울을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는 거죠. 경실련이라는 단체가 1989년이죠.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정의를 먼저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원래 애초에 시작이 됐습니까? 그 시작을 이 부동산 문제가 우리의 그 부를 왜곡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천착하기 위해서 시작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그 전문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김현미 장관이 정말 정부의 정책이 자신이 있다면 김본부 장관하고 한번 두 분이서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김종욱 교수님 저 화면에 잠깐 나오는 게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 뭐 이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익명의 한 의원은 대통령이 청와대 구중궁궐안에 갇혀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민심도 민심이고 사실은 야당이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이 부동산 수치는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여러 가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통계를 얘기한다. 그다음에 전체 통계 평균을 얘기한다. 이걸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김상조 실장의 말이 동의하지 않지만 수혜에 관하면 신선식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비유하자면 주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월등히 오르고 있는 것을 잡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 문제도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통계를 한국감정원 통계만 볼 게 아니라 다양한 통계를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 25개 구 중에서 9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이 넘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세후 연봉 5천만 원은 20년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고요.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실련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집값이 34% 상승을 했는데 아파트가 3억 1천만 원을 상승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6년 동안 벌어야 돼. 세후에 5천만 원을 벌게 되면 이런 통계가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어떤 거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집을 살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자기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감정원의 평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런 국민정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정서 속에서 대통령이 어떤 정책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줘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통계, 국민정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 전 그렇다면 이제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정확히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은 정책 라인만 믿을 수 없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청와대는 집값 상승세가 다소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20번이 넘는 규제에도 오늘 한 민간 업체가 발표한 집값 수치는 꼭 그렇지는 않은 듯합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화면을 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 매매가가 처음으로 10억을 넘었습니다. 우선 이걸 발표한 곳은 부동산 114라는 민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 있는 곳이 아니라 민간 업체가 매매가의 데이터 가지고 그냥 아주 건조하게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런데 2020년 들어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0억 509만 원을 기록했죠. 근데 재밌는 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번 기록을 보시면 2013년에는 5억 1천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2016년대는 6억 1,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서울의 평균 매매가가 1억 정도 오른 거예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는 2017년에 7억의 스타트를 끊어서 2020년 3년 동안 3억이 오른 겁니다. 왜 박근혜 정부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평균 매매가가 1억이 올랐는데 여기서 지금 1억 정도까지밖에 안 오른 근데 거죠.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예. 2020년까지는 3억이 오른 게 눈에 보이잖아요. 왜 이런 것일까? 이러고도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걸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는 부동산 3법 통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법이 2014년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부동산 평균 서울 매매 가격이 3천만 원밖에 안 오릅니다. 2016년까지도 합해도 1억도 안 올라요. 그 2014년에 발의한 재개발 재건축법이 문제였다면 왜 그 다음 해와 이듬해인 2015년, 2016년에는 부동산 값이 별로 안 오르다가 예.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3년 만에 3억이 올라버리는 겁니까? 이걸 박근혜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게 데이터가 명백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관련된 부동산 정책 라인을 교체하시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아까 저희가 잠깐 익명의 한 여당 의원이 대통령이 구중군궐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되어야 된다, 또 그렇게 기대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낙관한 상황 아니죠. 뭐 지금 서울 아파트값 평균 10억 넘었고 하정대 국장 전세값도요. 지금 보니까 일부 서울 아파트는 오히려 분양가보다 전세값이 높아진 곳도 나왔더라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전세값이 앞으로는 이제 2년 동안에 5%, 1년에 2.5%뿐이 이제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전세값이 이제 폭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부가 매매값은 잡는다고 지금 심지어 뭐 최근에 한 4주 연속 매매가의 상승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건 잡혔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정부가 가장 이제 서민들이 하고 있는 월세, 전세 살고 있는 것들은 지금 주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거의 매매가에 가깝게 심지어 그거보다 높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생기고 있어요. 예. 글쎄요, 23번 가까운 우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처음으로 10억을 넘었다는 소식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했습니다.